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뭐 이 문제, 이 문제만 출제하겠다 문제로, 아니, 테스트로.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타이틀 눌러서 들어가면 문제가 보이죠? 골라요. 자기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를. 그죠? 이렇게 골랐어요. 고르고 문제를 담았어. 두 장 한번 담았어요. 이동. 그러면 조금 전에 선택했던 문제들만 이렇게 모아져요. 저장함에.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있는 건 전체 선택, 아래에 있는 거는 선택 해제. 아시겠죠? 선택한 다음에 문제은행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새로. 볼까요? 보면 조금 전에 선택해서 저장함에 담았던 문제들만 이렇게 모아졌죠. 이런 문제은행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드는 방법 쉽죠? 근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 문제들은 원래 존재하던 문제들이잖아요. 여기에. 그죠? 아이고 괜히 글 눌렀네. 세션으로 만든 거라 이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페이지가 안 보여요. 보안상. 그래서 반드시 메뉴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니 어디까지 설명드렸죠? 원래 존재하던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원래 존재하던 문제들인데 굳이 또 이렇게 만들 이유는 없죠. 근데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랜덤으로 뽑혀져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 하나 둘 셋 넷 이 네 문제만 테스트로 출제를 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해서 우선 좀 바꿔볼까요? 타이틀을 타이틀도 새로 만든 문제 은행입니다 하고요. 과목도 뭐 선택해서 만들어주고 그룹도 만들고 일반 테스트 저장. 자, 과목도 들어갔죠. 타이틀도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이 문제 네 문제만 가지고 나는 문제를 출제하겠다. 선택하시고 출제하기 해서 확인. 그러면 테스트 출제 관리가 다 보시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아시겠죠? 볼까요? 아까 저장함에 담아서 했던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들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만. 여기 그 테스트 출제 관리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이게 테스트죠. 하나의 테스트. 이 문제에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랜덤으로 섞입니다. 나중에 출제될 때는. 근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 자, 테스트 출제에서 문제를 그 조건을 설정을 주면 그 조건에 맞는 그 문제은행에 이렇게 껌넣게 돼 있는 문제은행 중에서 조건에 맞는 문제를 골라내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래서 관리자가 출제를 하긴 했지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조건은 알고 있지만 대충 어느 선에서 나오겠다는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뽑아져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출제했던 거는 요거는 알죠.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왜냐면 내가 직접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골라서 그죠? 골라서 만든 거를 그대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출제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다르죠.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테스트로 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로 출제하려면 저장하면 담아서만 만들어야 되냐? 아니죠. 그냥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는 그냥 바로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누르면 바로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거죠? 아니 이거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 이 조건에 의해서 그 뽑아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은행에서 만들었던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푸는 거예요. 단 이것도 랜덤으로 섞이게 되지만 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문제 번호는 바뀔 수 있겠죠. 뭐 1번이 뭐 4번으로 가든가 2번이 뭐 1번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문제 순서는 바뀔 수 있겠지만 문제에 이 문제들이라는 거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응시하는 문제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은행에 저장됐던 것들을 그대로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를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테스트 출제 이 메뉴에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뽑아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뽑아서 출제를 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원래대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만든 거죠. 이거를 문제은행을 새로 만든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설명 안 드린 게 있나? 더 드렸나? 아, 저장함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면 보여지고요. 없으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안 보이고요.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아무튼 출제는 선택해서 출제 누르면 이제 그 해당 문제은행이 바로 출제가 할 수 있는 그 테스트 출제 관리 목록으로 이동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설명드릴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드렸나요? 이미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드려볼게요. 이미지 그러니까 문제를 입력하게 되면 딱 가서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 이미지가 액박이 깨져서 보인다거나 이런 이상한 글자가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서 M자 마크에 들어가서 태그들 있죠? 이미지 태그 img로 시작하는 태그들에서 한 줄로 보여지도록 한 줄로 이렇게 그죠? 이거는 엔터를 친 게 아니라 칸이 좁기 때문에 좁아서 담간호 내려간 건 자동적으로 엔터를 친 게 아니라 해서 한 줄이죠? 여기까지 한 줄. 자, 해서 보면 조금 전에 보였던 뭐 HEIGHT 없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미지 태그 안에 계획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하고 보기 그 부분에. 그래서 그 이미지에 뭐 이미지가 액박으로 뜬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자가 옆에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M자에 들어가서 이미지의 계획 문자를 지워주라는 거예요. 계획 문자라는 게 뭐냐면 엔터를 친 느낌, 다음칸으로 내려가는 느낌 있죠? 그거를 원래대로 한 줄로 보이게 이렇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고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설명드릴 게 있나?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은행 관리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자, 문제를 입력할 때 우리가 일반 테스트하고 듣기 테스트가 있죠.
거죠. 듣기평가, 듣기 테스트, 뭐 다른 테스트는 일반 테스트로 해서 출제를 하면 되는데, 입력을 하면 되는데, 보면 문제은행에 듣기평가로 출제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입력했을 때 일반 테스트로 출제한 게, 아니 입력한 게 있고, 듣기 테스트로 입력한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테스트를 출제하게 될 때 이 조건에 의해서 뽑아지는 것들은 일반 테스트예요. 듣기 평가는 이렇게 출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듣기 평가는 반드시 문제를 입력하신 다음에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 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를 하는 그 방법으로 출제를 하셔야 돼요. 듣기 평가는 다른 일반 테스트로 입력된 문제들은 테스트 출제에서 정해진 조건에 의해서 뽑아지지만 듣기 테스트로 해서 입력된 문제는 반드시 문제은행에 가서 그 듣기 평가 테스트를 선택하고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원래도 돌려놓죠. 그렇게 해서 문제은행 관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